자,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1월 6일장 우리 아침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잠깐 띄워서 출발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, 뭐 지금 보면은 뭐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, 그 영향 속에서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도 역시 하락 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날에는 왜 이런 모양들이 나오냐, 이걸 좀 먼저 봐야 되거든요. 이거를 지금 이 하락들이 이수스만의 좀 자체적인 문제인 건지, 아니면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그 단기 수급들의 그런 문제인 건지, 뭐 요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좀 판단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. 특히 오늘의 그 움직임들은 장 초반에 조금 잠깐 기대감을 만들었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, 뭐 단순히 뭐 테마 반등들이 실패한 건지, 아니면은 수급들이 완전히 몰리지 못한 뭐 그런 움직임인 건지, 요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락들을 나쁜 신호로만 볼 건지,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서 뭐 일시적으로 나온 그런 조정으로만 볼 건지,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번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앞으로 우리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끝까지 같이 보실 분들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, 지금 구독을 누르셔야지 다음 중요한 구간에서도 저희 다 같이 한번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함께 하실 주주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용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아침에 2차 전지 분야들이 좀 상승을 보이면서 시작했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, 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좀 개편이 되면서 2차 전지랑 또 전기차 쪽의 세금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다,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. 이 뉴스 뭐 처음 보시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, 뭐 사실 뭐 별거는 아니에요. 뭐 그동안 뭐가 문제였냐면요, 각 나라가 기업들의 그 투자들이 유치하려고 세액공제나 뭐 보조금 이런 걸 줘도 그 효과들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?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말로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하나 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거기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줘서 고맙다, 대신 우리가 좀 세금을 좀 깎아줄게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IRA 세액공제 같은 거예요. 근데 원래라면은 세금을 15%를 내야 되는데, 이런 혜택들 덕분에 실제로는 8%만 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이죠.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. 우리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본사는 어디에 있어요? 한국에 있죠. 그래서 한국이나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너희 미국에서 15%를 전부 다 안 냈다고? 그러면은 부족한 7%들은 나머지 한국에서 전부 다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? 미국에서 세금을 깎아준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죠. 뭐 이 나라에서 이득을 받으면 뭐해?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을 가져가 버리면은 뭐 그게 그건데, 혜택 자체가 사라진 건데, 뭐 그래가지고 그동안 IRA 그 혜택을 받아도 결국에는 뭐 남는 게 별로 없다, 뭐 이런 말들이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계속 따라다녔던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였어요. 근데 이번에 OECD 쪽에서 좀 이 구조를 조금 바꿔주기로 한 거예요. 이제 바뀐 방향은 이건데, 각 나라가 기업 투자들이 유치하려고 세금을 깎아준 거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혜택으로 인정을 해주자,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또 걷지는 말자,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, 그 다음에 뭐 R&D 세액공제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받는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까지도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적격 인센티브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투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구조잖아요. 뭐 공장도 계속 짓고 설비도 계속 늘리고 R&D도 계속 돌리고, 뭐 이런 상황들에서 세금 부담까지 같이 커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져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제도 개편들은 그나마 그 부담들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,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2030년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 신차의 50%를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, 뭐 그러니까 무공해차로 채우겠다는 그런 방침들을 공식화했습니다. 이게 뭐 그냥 이게 목표예요 이런 수준들이 아니라, 목표를 못 맞추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기여금을 2배로 부과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아예 고시를 개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을 안 팔면은 뭐 그냥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자체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. 특히 이번에 개정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,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도 저공해 차로 좀 꽤 인정을 해줬잖아요. 근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한 대를 팔아도 저공해 차 0.3대에서 0.4대까지만 인정을 해준대요. 이 말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로는 목표를 채우기가 어렵다, 뭐 그니까 결국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팔아가지고 비중을 조금 확실히 늘려놔라,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
그리고 목표를 이제 못 맞추게 되면은 기여금도 기존에 이제 대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두 배가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천천히 차차 이제 변해 보자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안 해버리면은 돈을 아예 차라리 내라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뭐 캐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책들은 오히려 2차 전지의 그 방향성을 중장기 방향을 좀 더 강하게 상방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. 요즘 시장이 딱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. 뭐 악재에는 점점 더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다시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. 저는 아직도 이 표현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. 먼저 NH투자증권 리포트를 한번 봐보면요. NH 쪽에서는 12월에 그 2차 전지 주가가 마이너스 8% 넘게 빠졌던 이유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 유럽 친환경 규제 완화,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LNF 계약 해지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펀더멘탈이 망가질 수 있는 정도의 이슈는 아니었다. 주가들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. 특히 강조하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월이 비관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. 연초 얼티엄슬 가동 중단 이슈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 좋은 구간들이 만들고 1월 말 실적 설명일이 지나면서 EV 약재는 점점 둔감해질 것이다.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? ESS 신규 수주, ESS 전환 투자, 그리고 2월, 3월, 4월로 이어지는 그 여러 이벤트성의 모멘텀들. 그니까 이제 악재를 더 이상 반영할 구간들은 줄어들고 이제 그 회복의 조건들을 좀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건 하나증권 리포트거든요. 뭐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나왔던 악재들, 뭐 포스코 퓨처의 매출 감액, LNF, 뭐 테슬라 물량 축소 공시,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이미 지난 그 1, 2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리튬 가격의 하락, EV 둔화에 대한 그런 사후 정정 공시에 좀 가깝다.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. 이 공시 때문에 앞으로 실적 추정치가 좀 더 나빠지느냐?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답이 뭐냐? 이미 실적 추정치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EPS를 지금 추가적으로 깎을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하나증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배터리 섹터의 그 하락의 본질을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에서 이미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반영된 그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거든요. 그 ESS의 성장성을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당겨서 썼고 그 과정에서 EV 악재들의 그 조정에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?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뭐 매수가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왔다. 특히 ESS 관련 기업들은 이미 트레이딩 밴드 하단에 도달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. 1월 말 그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전기차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. 뭐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더 이상 호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때를 노려라. 이런 이야기거든요. 이 두 리포트를 같이 놓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결론이 하나인데 지금은 하방을 새로 열 구간들이 아니라 악재 소화의 그 막바지 구간이라는 거죠. 이게 꼭 항상 좋은 뉴스만 나와야지 호재인 건 아니에요. 더 이상 빠질 악재가 없는 상태, 이 자체도 주가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이제는 악재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뎌지고 작은 호재에서도 이렇게 크게 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. 이런 흐름들이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저번에 나왔던 그런 악재들만 나왔어도 좀 바로 크게 두드러 맞았을 텐데 뭐 지금은 빠져도 훨씬 더 제한적으로 빠지고 회복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 만의 그런 주가들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이 종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. 뭐 일단 차트만 보면은 하락이 보여가지고 뭐 좋게만 바라볼 순 없겠지만은 뭐 지금 솔직히 빠져도 지킬 거는 다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. 빠지기는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옛날의 저항선이자 지금의 이제 지지 라인이 된 이 6만 원을 정확하게 지켜줬어요. 오늘 저가 한번 보세요. 정확히 6만 원이죠. 지금 6만 원 딱 찍고 올라와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전부 지켜준 거죠. 뭐 사실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단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. 뭐 이 친구 원래는 뭐 단기 투자 방식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뭐 지금은 더더욱 장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도 뚜렷하니까.
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2차 전지를 마냥 상방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뭐 결국 오늘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 것 같은데, 뭐 그래도 위로 몇 번 툭툭 치고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, 네,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